안녕하세요. 응용식물연구소의 이종수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발효와 부패를 설명드렸더니 질문을 해주셔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부패는 나쁜 게 아닙니다. 만약 부패균이 없다면 여러분들 집 앞엔 2억 년 전에 죽은 공룡이 아직도 누워있을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발효는 환경과 조건을 맞추어 사람들이 섭취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뿐이지 농업, 특히 토양에서는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을 다시금 말씀드려 봅니다. 즉 비료가 나오기 전 50년 전 우리 선배 농부들은 인분 대비에서 나오는 침출수로 액비로 사용했습니다. 악취가 나겠죠? 네, 그건 부패입니다. 조금 이해되셨나요? 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미생물과 관련하여 한번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농업에 이용하는 미생물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유용 미생물, 토착 미생물이죠. 유용 미생물은 식물이 좋아할 거라는 것만 모아서 임의배양한 EM을 말하고요. 토착 미생물은 내 농지 근처에 자연 서식하는 활엽수 아래 부엽토나 대나무 군락지 아래 부엽토를 채취해서 배양하면 됩니다. 유기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미생물은 존재합니다. 그것도 어마무시하게요. 장소에 따라서 많고 적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만요. 곰팡이의 색깔이 다르다는 것은 그만큼 다양한 미생물이 존재한다는 건데요. 이 미생물을 하나씩 분리해서 그 명칭과 특성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농업에서는 토착 미생물의 다양성과 그 속에서의 조화가 더 중요합니다. 즉, 토양에는 하나의 미생물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미생물들이 서로 경쟁과 협력을 통해 살아가고 있는 거죠. 참 신기한 게요. 지구상의 모든 미생물을 나눠보면요. 유익 미생물이 25%, 유해 미생물이 15%, 중도 미생물이 60% 정도입니다. 이 중도 미생물은 박쥐와 같아서요. 센 놈한테 붙는 아주 잼난 녀석입니다. 유익 미생물이 많아지면 그쪽으로 붙고 유해 미생물이 많아지면 그쪽으로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지구 토양은 85대 15로 유익 미생물이 많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일부분은 환경 문제로 유해 미생물이 더 많아지면 악취가 나는 토양이 되는 거고요. 조금 이해되셨나요? 토양 속에 유익 미생물이 많으면 좋은 점이 너무 많아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어디 토양에 토착 미생물이 좋은지 확인하기 위하여 저는 프놈 크넘 크러퍼에 다녀왔습니다. 1053m네요. 높더라고요. 여기는 해발 한 600 정도 되는 위치인데요. 한렵수 좀 만났고요. 큰 나무 밑에 부엽토를 좀 걷어낸 상태에서 한번 채취해 볼게요. 여기서 일단은 좀 채취해 갈게요. 여기서 한 100g 정도 채취했습니다. 여기는 해발 한 350 정도 되는 대나무 군락지인데 대나무 군락지에서 한번 미생물을 채취해 볼게요. 네, 대나무 군락지에서 미생물을 채취했습니다. 가져온 걸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토착 미생물 배양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채취해온 두 가지의 미생물을 만들어 보고 3일 후에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통을 구한 게 35L다 보니 흙 35g, 설탕 35g, 삶은 감자 35g과 천일염 4분의 1티스푼이 필요한데 이 천일염은 부족한 미네랄 공급을 위해서 넣어주는 거여서 저는 게르마늄 포함 14종 미네랄 파우더로 대체하겠습니다. 삶은 감자를 물과 함께 믹스해 간 거를 설탕과 함께 혼합하고 미네랄을 첨가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조금만 넣으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거를 믹서를 하고요. 통 두 개를 나누어서 대나무 숲에서 채취한 거와 활엽수 아래에서 채취한 두 개를 한번 나눠서 한번 구분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설탕을 안 넣으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인삼 새싹을 키우다 보니 pH를 약산성으로 낮추려고 조금 첨가한 것 뿐이고요. 감자만 이용하면 pH를 6.5로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젠 배양통에 나누어 담아 보겠습니다. 이제 물통 두 개에다가 준비해 놓은 거를 활엽수에서 얻은 미생물과 대나무 군락지에서 얻은 미생물이 3일 후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한번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한번 다 혼합해 보겠습니다. 먼저 활엽수에서 채취한 미생물부터 파란 통에 한번 넣어 볼게요. 물에 혼합된 미생물들은 거의 다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위에 있는 것들은 흙들일 뿐이죠. 다음은 대나무 숲에서 채취한 거요. 이렇게 이제 미생물을 넣고 나면 얘들이 밥인 배지가 필요하겠죠. 아까 만들었던 배지 두 개로 분리했는데 한 동씩 넣겠습니다. 미생물도 먹어야 사니까요. 참 쉽죠? 이렇게 하고 좀 저어주면 됩니다. 저어주고 뚜껑을 덮고 3일 동안 지켜볼 건데요. 안에서 이제 서클이 생깁니다. 서클이 확장해 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어떤 것이 더 빨리 배양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생물의 생장 과정을 시간에 따라 그래프로 나타내면 전형적인 생장 곡선이 나타나게 되며 S자를 옆으로 눕혀놓은 모습으로 시그모이드 곡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유도기, 대수기, 정지기, 사멸기 이렇게요. 유도기는 세포 분열이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지만 세포 내에서는 세포 증식을 위한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대수기는 세포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단계고 대수기 동안 미생물은 종의 유전적인 특성, 배지의 조성 및 생장 조건에서 분열할 수 있는 최고의 속도로 성장하고 분열합니다. 정지기는 생육 단계 중 최대의 세포수를 도달하게 되는 시기인데요. 그러나 외형적으로 평균 수가 일정하게 보일 뿐 여기서 생장이 멈춘 것은 아닙니다. 사멸기는 일정 기간 정지기가 지나면 영양분은 더욱 고갈되고 미생물 생육을 저해하는 독성 노폐물이 더욱 축적되며 살균수가 증가하고 생균수가 줄어드는 사멸기가 이르게 됩니다. 미생물 배양을 시작한 지 24시간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24시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체크를 해보는 중인데 지금 미생물 배양이 거의 끝났습니다.
역시 한국 같은 경우는 한 3일은 가야 되는데 온도가 조금 낮거든요. 여기는 하루면 끝나네요. 배양된 걸 확인하는 방법은 제가 그때 서클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이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거품처럼 일어나면서 분포도를 이루어져요. 그리고 끝으로 가면서 이렇게 얘가 이렇게 서클 원을 쥐고 있죠. 좀 차이가 보이시나요? 네. 여기 원래 끝까지 밀고 가야 되는데 밀고 가려고 하면 얘가 이제 먹이라든가 모든 환경이 좀 조건이 좀 맞아져야 돼요. 그러면 10의 6승, 많으면 10의 7승. 가정에서는 그렇게 많이 올릴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환경이 안 맞으니까. 이 정도만 해도 미생물 양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 정도면 잘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서클이 안에가 보면 깨졌죠. 요거는 이제 미생물 배양이 끝나고 나면 내가 먹이가 없다든가 미생물들이 자기가 살 영역들이 확보가 안 되면 이렇게 깨집니다. 그럼 이게 깨지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배양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아직 서클에 여유가 남아 있는데 끝에 보면 그죠? 근데 이게 중간에 이게 깨졌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환경이 좀 안 맞았다는 거죠. 네. 뭐 다음에 한번 또 기회가 되면 제가 24일 날 오랄산에 가서 한 번 더 채취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잘 된 것 같습니다. 이걸로 제가 키우는 작물들 충분히 물 공급이 가능하겠네요. 네. 네, 이 정도면 잘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틀 조금 안 되었습니다. 48시간 좀 안 되었고요. 서클을 보면 사이드까지 꽉 찼죠. 예, 지금 거의 뭐 사체부터 포함해서 다 포화 상태 같은데요. 그래도 자세히 보시면 기포가 계속 올라와요. 이게 이제 미생물들 호흡인데요. 안에 지금 계속 활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됐는데요. 역시 대나무 군락지는 우점종들이 꽤 많나 봅니다. 캄보디아에서 미생물 농법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서클이 깨진 부분에 당미를 좀 더 추가해 줬더니 거의 빵빵한 수준으로 배양되었네요. 아마 이놈들이 배가 고파서 파업을 했나 봅니다. 미생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요. 캄보디아인들도 베트남 야채를 평할 때 비료와 농약을 많이 쳐서 안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화학 비료를 줄이고 퇴비와 같은 유기물을 사용하는 친환경 농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기물 비료는 작물에 바로 흡수되지 않는데요. 토양 속에 살고 있는 유용 미생물이 토양 속으로 유입되는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하여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어야 농작물이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토양에 서식하는 유용 미생물의 종류와 수가 많을수록 농경지에 적합한 땅이 될 수 있습니다. 흙 속에 사는 세균, 방성균, 효모균 등 부생성 유효 미생물의 번식 밀도를 높여주며 부생성 유효 미생물의 배설물은 흙 속에서 분해되어 흙으로 동화됩니다. 이때 단립화 구조로 부드럽고 기름진 흙이 생성되는데 통기성, 배수성, 보비성이 뛰어나게 되는 거죠. 이 정도 배양이면 물을 10배 정도 희석해서 토양에 꾸준히 관주해 주시면 경반층 진행도 막아주고 토양 선충의 활동도 억제될 것 같네요. 오늘은 흙 한 줌과 감자 하나로 100평은 충분히 커버하는 미생물 배양에 대해 공부했고요. 이해가 안 되신 게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사람도 비타민만 섭취하면 살이 찌는 게 아니듯이 작물에게도 꼭 필요한 살찌우는 밥인 비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장을 운영하는 분이나 농장을 계획하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